집에 있을 때도 항상 축구공을 끼고 살았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실제로 시험 보는 것처럼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라서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네, 이거 옛날 사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3살 서울에서 살고 있는 허윤욱이라고 합니다. 유소년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 나 유소년뿐만 아니라 이제 중학생 애들, 그 다음에 성인, 동호인들 이제 축구 가르치고 있습니다. 7살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 차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학교 축구부 감독님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집에 있을 때도 항상 축구공을 끼고 살았었거든요.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축구는 중학교 때까지 했다가 부상 때문에 그만두고 전공을 다른 걸로 바꿨는데,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공을 살릴지 아니면은 좀 더 좋아하는 일을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좀 더 좋아하는 일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국가 자격증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일을 할 때 이 자격증을 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 사설 센터나 아니면은 사설 클럽이나 그런 데서는 사실 협회 자격증만 있어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스포츠 클럽 수업도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학교 스포츠 클럽 나가려면은 이 자격증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학교 축구부나 그런 엘리트 운동을 가르칠 때도 이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 무조건 있어야 그 학교에 제가 코치 생활을 할 수 있고, 최근에는 일반 사설 클럽들에 있는 코치들도 이 자격증을 무조건 취득을 해라 라는 공문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 거의 필수로 취득을 해야 하는 자격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개념 먼저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다 보니까 기출문제에서 많이 보이는 단어나 아니면 문제들이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은 조금 체크를 해서 또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다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부했던 달은 한 3, 4개월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3, 4시간 정도? 실기를 보는 시험장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시험이라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리고 옆에 또 시험 평가관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해서 떨어지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프팅, 드리블, 패스, 슈팅 이렇게 4가지를 보는데, 그렇게 긴장은 크게 안 했어가지고 좀 편하게 봤던 것 같아요. 구술 같은 경우에도 뭐 예상되는 그런 면접자의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뽑아서 공부를 해도 대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크게 뭐 어려웠던 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연수는 원래 보통 대학교 가서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코로나 때라서 줌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연수를 들었었고, 실습은 그때 제가 다른 유소년 스포츠 클럽에서 일을 하고 있을 시기라서 제 직장에서 이제 실습을 진행했었죠. 원래는 처음에 공부할 때 교재를 사서 이제 혼자 독학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처음 보는 내용들이고 과목도 한 과목이 아니라 5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옆에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인터넷 강의가 어떤 게 있는지 검색을 하다가 시대주가 딱 눈에 띈 거죠. 저 했을 때보다 책이 되게 다양하게 나왔는데 저는 한 권으로 끝내기 이 교재를 선택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한 권으로 끝내기 책 보시면은 일단 7과목의 개념도 순서대로 나와 있고요. 맨 뒤에 보면은 이제 기출문제, 실전 문제들도 다 있어서 이렇게 열면은 기출 족보도 같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지 마시고 나중에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났을 때 보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려요. 아무리 지금 봐도 이해 안 되거든요. 개념 정리 완벽하게 되고 나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넘기면은 각 과목별로 출제가 어떻게 됐는지도 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7과목에서 2과목을 어쨌든 제외를 하고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2과목을 어떻게 버릴 것인지 조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략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제일 양이 많은 심리학을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했던 역학을 제외를 했거든요. 나머지 5과목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일단은 기본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일단 기본 개념을 다 한 바퀴씩 돌렸고,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혔으면은 뒤에 보면은 출제 예상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풀면서 이런 개념들이 문제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감들을 한 번씩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맨 뒤에 보면은 기출문제도 있거든요. 한 권으로 끝내기는. 그래서 이 기출문제들을 조금 시간 제한을 두면서 실제로 시험 보는 것처럼 환경을 만들어서 좀 모의 시험을 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생활체육 보시는 분들은 그 7과목에서 5과목만 보시면 되고, 특수나 아니면은 유소년, 노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필수 과목이 따로 있어요. 내가 만약에 유소년 자격증을 딸 거다 그러면은 요 유아체육론이라는 이 과목을 필수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장애인, 유소년, 노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 분들은 요 맨 뒤에 있는 필수 과목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 때 시험을 준비를 해서 시험 날짜가 연기된 점이 저한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딱 시작해서 마음 먹었으면은 끝날 때까지 그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 흐름이 중간에 한번 딱 끊기니까 다시 조금 마음 잡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시간이 그만큼 더 생겨버리니까 자기 합리화가 된 거죠. 시간이 이 정도 남았으니까 괜찮아, 뭐 나중에 좀 더 쉬다가 해도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기기 시작해서 그것 때문에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가 뭔지, 왜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지 제 자신한테 물었고 마음을 잡았던 것 같아요.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라서 부담이 좀 많이 됐었는데, 그래도 한 번에 합격을 했다고 확정이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네, 이거 옛날 사진이에요. 네. 이게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시험이 해가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약 보고 들어갔다가는 1년을 그냥 또 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고 확실하게 준비를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시험이라고 해서 한 번, 두 번 더 떨어지라는 말은 없잖아요. 충분히 열심히 하면은 다 한 번에 다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니까 다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목표는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뭐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좀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선택을 할 거고, 나중에 이제 스스로 발전이 되면은 조금씩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픈 게 최종 목표입니다. 취미로 하는 아이들도 그렇고, 뭐 정말 축구 선수가 꿈인 목표로 하는 아이들도 그렇고, 너희들이 좋아해서 이제 시작한 운동인 만큼 계속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고, 운동선수는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부상이기 때문에 몸 안 다치게 나중에 너희들이 커서도 계속 축구라는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좀 건강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축구라는 운동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